람다 표현식은 우리가 함수를 보통 만들 때는 def, define 하겠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만들어 주고, 파라미터들을 선언한 다음에 함수의 body, 몸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할 일들을 만들죠. 근데 함수가 간단한 경우에 함수 이름을 생략하면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함수 표현식, 우리말로는 함수 표현식. 함수를 예전에 람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람다 표현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함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x를 주면 x 더하기 2를 리턴하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문법은. 여기 있는 문법은. 그 언어들마다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뭐 어떤 언어는 파라미터와 화살표와 리턴 값만으로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는 그런 문법을 갖고 있는 그런 언어도 있고요. 대부분의 언어들이 람다 표현식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람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그 다음에 콜론, 그리고 리턴 값. 이런 형식으로 람다 표현식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요. 람다 표현식 자체는 함수이기 때문에 변수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변수에 저장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변수 이름이 람다의 이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람다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즉,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다룰 게 람다를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건데, 위쪽에서 우리가 여기 아규먼트로 함수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목차 있었죠. 자, 여기 좀 볼게요. 우리가 만든 함수 중에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calculator 함수는 숫자 두 개를 전달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수를 전달을 받아서 해주는 일은 함수한테, 이 세 번째 아규먼트인 함수한테 전달받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아규먼트를 전달해서, 전달해서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을 다시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가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함수였었어요. 그래서 캘큘레이터한테 우리가 덧셈을 시키기 위해서, 그죠? 1 더하기 2라고 하는 덧셈을 계산기한테 시키기 위해서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여기다 넣었죠. 그 다음에 계산기한테 뺄셈을 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숫자들과 마이너스라는 함수를 넣었죠. 그렇죠? 자, 근데 함수의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함수의 목적은 그런 기능들이 여러 번 필요해서, 그죠? 기능들을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름을 만들어 놓고 함수 코드를 만들어 둔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이 이름으로 불러서 쓰려고 함수를 만들어 두는 건데 지금 여기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오로지 무슨 용도 때문에 캘큘레이터를 호출할 때 넘겨줄 이름이 필요해서. 그죠? 딱 여기 한 번만 사용하고 끝나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도 캘큘레이터를 호출할 때 여기다 딱 한 번 넣어주고 끝나버릴 거란 말이에요. 밑에 있는 is greater라고 하는 함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함수 자체도 굉장히 간단한 함수고, 용도는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주기 위한 용도였었고, 이런 경우에 람다를 쓰는 거예요. 굳이 이름을 만들려고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뭐 플러스라고 만들지, 애드라고 만들지, 마이너스라고 만들지, 서브트랙트라고 만들지, 뭐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이름 만들지 말고 그냥 여기가 함수다라고만 줘버리면 되지 않겠나. 그런 목적으로 나온 게 그게 람다예요.
자, 그럼 이 캘큘레이터는 위쪽에서 우리가 만든 적이 있으니까 캘큘레이터를 가지고 람다 표현식을 써볼게요. 자, 캘큘레이터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더하기 22를 해볼까요? 결과는 33이 되겠죠. 자, 이 자리에 함수를 쓰시면 돼요. 함수, 람다. 아규먼트가 두 개예요. 그러면 리턴하는 거는 x 더하기 y를 리턴을 할 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이게 람다 표현식. 이 자리에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동작하는 방식은 이 람다에서 콜론 앞쪽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콜론 앞쪽에 있는 게 파라미터. 콜론 뒤쪽에 있는 거는 리턴값. 그죠? 어. 자,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찾아가 볼까요? 자, 이게 람다예요. 람다를 어떤 변수에 저장할 수 있었죠. 자, 이 코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만든 람다가 캘큘레이터한테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어, 여기에서 이런 코드가 실행된 거예요. 아까 우리 x는 1이라고 넘겼고, 11이라고 넘겼죠. 아까 호출할 때. y는 22라고 넘겼죠. 그 다음에 fn은 뭐라고 넘겼어요? 람다인데 x, y가 파라미터고 x 더하기 y를 리턴하는 거다. 이렇게 람다를 만들어서 리턴 함수를 호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코드가 실행된 거랑 같은 거예요. 아까 함수를 호출했다는 얘기는 음,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다는 얘기는 x는 11, y는 22, fn은 람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자,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이거 했단 말이에요. 람다를 변수에 저장할 수 있었죠. 그럼 람다를 호출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지역 변수 이름으로 람다를 호출할 수 있잖아요. 즉 함수를 호출할 수 있잖아요. 여기 x 얼마? x 11. y 얼마? y 12. 그죠? 그럼 람다 표현식으로 들어가면 x가 11이고 y가 12일 때 11 더하기 22를 리턴해주는 함수.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리턴해줘요? 이 계산된 결과 33이라고 하는 결과를 호출한 곳으로 리턴을 해주는 거죠. 코드 이해되십니까? 음. 자, 이거는 우리가 캘큘레이터를 만들었으니까고요. 호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호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 캘큘레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대략 예상이 돼요. 캘큘레이터가 무슨 일을 할까 예상이 되는데, 11 X로 들어가고, 20이 Y로 들어가서 X 더하기 Y가 리턴이 되는 거네. 캘큘레이터는 X 더하기 Y를 리턴해주는 계산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코드가 되게 쉽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되게 어,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캘, 큘, 레이터, 11, 22, 플러스 물론 함수 이름이 플러스니까 11 더하기 21을 플러스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겠지만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랑 여기서처럼 11이 x고 22가 y고 그럼 캘큘레이터는 x 더하기 y를 리턴해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캘큘레이터가 무엇을 하는 건지가 쉽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계산기한테 마이너스를 시켜볼까요? 계산기한테 숫자 두 개를 주면서 너 빼기 해라 라고 시키는 거죠. x하고 y가 있을 때, x 빼기 y를 해라. 리턴 값이 예상이 되듯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자, 이것도, 음,
자, 우리는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만드는 개발자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캘큘레이터라고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사용하는 개발자 입장이에요. 캘큘레이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첫 번째 숫자는 람다의 x로 들어가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람다의 y로 들어가서 캘큘레이터는 x 빼기 y를 리턴하는 거다. 이것만 이해하시면서 캘큘레이터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계산기한테 곱하기를 시키고 싶어요. 캘큘레이터 2 곱하기 3을 시키고 싶어요. 람다를 만들어 주는 거죠. x하고 y가 있으면 x 곱하기 y를 하면 돼. 하고서 계산 방식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3, 6을 리턴해 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몇 번 연습하니까 람다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어, 첫 번째 값은 람다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두 번째 아규먼트는 람다의 두 번째 아규먼트로, 그리고 무엇인가를 리턴하는데 이 리턴 값이 캘큘레이터의 리턴 값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쓰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레이터 같은 경우도요.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람다로 만들 수 있어요. 캘큘레이터 뭐 3이 1보다 큰가요?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람다 x하고 y가 있는데 리턴은 x가 y보다 큰지를 리턴하는 거다. 자, 그럼 이거는 true. 그죠? 첫 번째 아규먼트 3은 람다의 x한테 전달이 되고 두 번째 아규먼트 1은 람다의 y에 전달이 되고 리턴해 주는 거는 3이 1보다 크다. 결과는 true잖아요. 그죠? 이 계산기는 true라고 하는 값을 리턴해 주는 계산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람다를 사용하는 목적이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그 함수가 함수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함수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def 하고서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만드는 함수가 굉장히 간단한 함수고 그리고 딴 데서 사용할 일이 없고 그냥 이 자리에만 그 함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굳이 define이라고 하면서 함수 이름을 만들려고 할 필요 없이 함수를 호출하는 자리에서 직접 함수를 만들면서 넣어주자. 이게 람다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목적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파이썬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람다를, 람다를 아규먼트로, 그러니까 람다 표현식을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예. 가장,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필터하고 맵이에요. 필터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템들을 찾기.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템. 필터가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조건에 맞는 것만 걸러내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것만 걸러내겠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템들을 찾는 거. 맵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도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매핑한다라는 그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를 B라고 하는 거에 매핑시킨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어떤 아이템을 일정한 규칙에 규칙에 따라서 다른 값으로 다른 값으로 변환. 그러니까 이거를 매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파이썬에서 만들어져 있는 함수 이름이 필터예요. 필터고요. 그 다음에 매핑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함수 이름이 맵이에요. 맵이고요. 필터는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아규먼트를 두 개를 가져요. 아규먼트를 두 개를 갖는데 첫 번째 아규먼트가 펑션이에요. 두 번째 아규먼트가 이터럽. 맵도 맵도 똑같아요. 첫 번째 아규먼트가 펑션이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가 이터러블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필터라고 하는 걸 호출할 때에는 첫 번째 아규먼트에 함수를 넘겨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에는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와 같은 것들. 이게 이터러블 타입이죠. 그죠? 레인지도 이터러블 타입이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문자열, 레인지,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전부 다 for in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for in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 반복 가능한 타입들이에요. 이터러블이에요. 이터러블 타입들을 두 번째 아규먼트로 줘요. 그러면 얘가 필터링을 해줍니다. 필터링을 해주고요. 맵은 첫 번째 아규먼트로는 함수를 주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 같은 이터러블을 줘요. 그럼 얘가 매핑을 해줘요. 매핑을 해주는데 필터는 필터링을 어떻게 하냐면 이터러블의 이터러블의 원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펑션한테 얘가 펑션이죠. 네.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합니다.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하고요. 전달해서 함수가 아, 펑션이 펑션이 추루를 추루를 리턴하는 원소들만 원소들만 선택을 해요. 선택하고 리스트를 직접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원소들을 선택해서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리스트로 만들려면 또 다른 함수를 쓰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아규먼트가 펑션이라 그랬죠. 펑션은 아규먼트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아규먼트 몇 개를 갖는 함수여야 될까요? 함수의 모양이 무엇일까라는 얘기. 자,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릴까요? 이 함수의 리턴 값은 어떤 타입이 되어야 될까요? true나 false를 리턴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필터 함수를 호출할 때요. 저 펑션은요. 여러분 아규먼트가 뭔지 모른다 그랬죠. true나 false를 리턴하는 함수여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어? 자, 제가 필터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필터는 여기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의 원소들을 하나씩 펑션한테 아규먼트로 줘요. 펑션은
true나 false를 리턴해요. 그 중에서 펑션이 true를 리턴하는 원소들을 선택해 주는 게 필터예요. 그러니까 이 펑션은 반드시 뭘 리턴해야 될까요? true나 false를 리턴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규먼트는 몇 개? 아, 한 개, 한 개. X.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 리스트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X1, X2, X3, 뭐, X4, X5, 뭐, 이런 식으로. 음? 첫 번째 원소를, 첫 번째 원소를 함수의 아규먼트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함수는 true나 false를, 둘 중에 하나를 리턴해요. 어쨌든.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규칙에 의해서 리턴할지 그거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만들기 나름인데, 만약에 x1을 펑션한테 줬는데 얘가 true를 리턴했다. 그럼 걔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원소를 함수한테 아규먼트로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함수가 이번에는 false를 리턴했어요. 그럼 걔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를 함수한테 줘요. 함수가 만약에 true를 리턴해 줬어요. 그러면 걔는 임시로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함수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필터라고 하는 함수는, 필터라고 하는 함수는요, 네. 정수기 필터 아니면 공기청정기 필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뭔가가 여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뭔가가 들어갔을 때 어떤 것들은 여기로 그대로, X가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필터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함수를 하나 주는데, 어, 이 리스트에 있는, 튜플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얘한테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원소를 필터한테 주고,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없어를 물어보는 거죠. 그게 true, false예요. 두 번째 원소를 필터한테 주고, 필터를 통과할 수 있어, 통과할 수 없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펑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펑션이. 그러려면 여기 있는 필터의 펑션은, 필터의 펑션은 아규먼트가 하나이고, 지금 이게 아규먼트가 하나라는 의미예요. 아규먼트가 하나이고, 리턴 값이 true나 false인 함수여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맵은요. 맵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터러블에, 이터러블의 원소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펑션에 아규먼트로 전달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아규먼트로 전달해서 그 펑션이 리턴하는 값들을 저장하고 있는 게 그게 맵이에요. 나중에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리턴 값이 있기만 하면 돼요. 리턴 값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맵에서의 펑션은요, 아규먼트가 한 개가 있으면 되고요. 어, 임의의 오브젝트, 어떤 객체든 상관이 없어요. 숫자를 리턴하든, 문자를 리턴하든, true, false를 리턴하든, 어떤 것들을 리턴하든 상관이 없어요. 깜, 어, 중요한 거는 값을 리턴하기만 하면 된다예요. 이게 맵이에요. 네. 그러니까 X가 들어가면 어떤 다른 오브젝트가 매핑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원소가 리스트에, 이터러블의 첫 번째 원소가 들어가면 어떤 오브젝트가 매핑이 되고, 리스트에
두 번째 원소가 들어가면 어떤 또 다른 오브젝트가 매핑이 되고, 리스트에 세 번째 원소가 들어가면 또 다른 오브젝트가 매핑이 되고, 이게 맵이 하는 역할이에요. 필터라고 하는 함수와 맵이라고 하는 함수가 둘 다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자리에는 펑션, 두 번째 자리에는 이터러블.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동작하는 원리는 필터인 경우에는 펑션이 true 값을 리턴하는 원소들만 선택하는 거고 맵인 경우에는 펑션의 리턴 값들을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가 들어가면 10개가 리턴이 되겠죠? 그죠? 근데 필터는 10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전부 다 저장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10개 중에서 true인 녀석들만 저장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네. 이런 함수가 파이썬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금 일찍 끝낼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할까요? 시간이 살짝 애매하네요. 살짝 애매한데 여기까지만 만들고 저기 점심시간 갖도록 할게요. 랜덤 모듈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수를 만들게요. 그래서 랜덤을 임포트를 하고요. 랜덤을 임포트를 하고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 10개를 저장을 할까요? random.rand range 100보다 작은 정수. 100보다 작은 정수니까 0 이상 100 미만. 그러니까 0부터 99까지겠죠? 자, 그런 숫자들을 10개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자, 이렇게 해서 넘버스를 이렇게 볼게요. 물론 여기 있는 숫자들은 난수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행 결과와 저의 실행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숫자들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감안하시고 자, 필터란 문제를 내면 이런 거겠죠. 리스트의 원소들 중에서 짝수들만 찾으세요. 이거 필터죠. 그죠? 아니면 리스트의 원소들 중에서 홀수들만 찾으세요. 이거 필터죠. 그죠? 맵은 맵은 뭐예요? 리스트의 원소들을 뭐 홀수면 문자열로 홀수, 짝수면 문자열로 짝수라고 변환해서 리스트를 만드세요. 이거는 매핑이죠. 숫자 10개가 있으면 문자열 10개짜리 리스트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필터와 맵의 개념 아시겠죠? 네. 자, 우리는 이 필터라고 하는 함수와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몰라도 아까 제가 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복문과 리스트를 사용해서 혹은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해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동안 필터와 매핑을 했었었어요. 그쵸? 그죠? 반복문 이용하고 리스트 컴프레hension 이용해서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 매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사실은 했었었어요. 그거를 이 함수를 이용해서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그때 함수 안에 함수를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코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람다 표현식 만드는 게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음. 여기서부터는 저희 점심 먹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람다를 사용하는 거는 네. 어떤 내용을 할 건지는 아시겠죠? 어떤 내용을 할 건지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식사 좀 맛있게 하십시오.